먼저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여전합니다. 최근 편의점 구인 광고에서 시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CCTV로 감시당하며 인권 침해를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왜 공부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까요? 자취방 월세랑 생활비 충당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우선 대학생이니까 뭐 교통비나 간단한 용돈벌이를 해야 되고 학비도 벌고 아니면 돈 모아서 여행 자금도 만들고. 사립대학교의 학비가 저희 집안 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20살 넘으니까 엄마한테 용돈 받기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활비는 벌려고 해서 알바 시작했어요. 여행 가는 목적으로 저는 많이 써요. 일이 있을 때, 돈 쓸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알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에서 용돈벌이가 72%, 학비 마련이 13%, 경력 쌓기가 13%, 기타가 2%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2개를 하고 있는 김모 양을 만났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가요. 34시간 정도 근무해요. 힘들진 않은데 제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 대외 활동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긴 한데 자꾸 방학이 오면 아르바이트 하기 급급하니까 그런 대외 활동을 계속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처럼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은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 안 했다고 임금을 떼먹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시설 관리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대학생들의 피 같은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모 양을 만났습니다. 5,500원이요. 저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못 박아두는 식으로 말해서 딱히 뭐라고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에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그럼 6,000원 주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또 법적으로 신고를 못 한다고 해서 더 적게 5,000원씩 주고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전 학교 안 다니는데 학교 안 다니는 걸 알아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른다거나 스케줄에 원래 잡히지 않았는데 대타를 엄청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게 좀 많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20대에서 30대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위원회에서 진행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약 9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중 1위는 81%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이 42%, 최저임금 미지급이 39%, 부당해고가 13%, 폭력행위가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현수 씨 내일부터 출근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작년 겨울 20살이 되던 현수 씨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 한마디에 타박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우리 청년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부당대우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알바노조를 찾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 처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던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낸다던가 그다음에 사회단체 차원에서는 거대 기업이라던가 정부를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이걸 또 광고도 하고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알바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고용주 차원에서는 좀 알바도 하나의 사람이고 이제 동등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인격적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건 정말 좀 알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뭔지 좀 열심히 찾아보고 모르면 물어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권리들을 좀 잘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법안과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임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을 작용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간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하루는 쉬면서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곱하기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죠. 즉, 하루 평균 근무시간 곱하기 시급이란 것입니다. 법적 수당인 초과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법률만 알고 있어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알바 구인 광고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시급이 5,580원인데 야간 수당 챙겨주시나요? 영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주간에 근무하셔도 배율수당이랑 이런 게 나오긴 해요. 네. 꼭 뭐 야간이 아니라고 대충 하셔도 네네. 돈은 더 받으셔야 다른 웬만한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아, 근데 그게 직영점이라서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안 줘요? 다른 데는 그런 주휴수당 이런 거 안 줄까? 앞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법적 수당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와 통화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알바에서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구하셨나요? 네네. 아, 주말 야간이시죠? 예, 주말 야간이요. 그러면은 야간에 네. 하는 건데 야간 수당 같은 건 따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거의 직영이나 가능하실 거예요. 직영이나 아니면 홍대 쪽?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밤 시간에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네. 네. 그럼 아예 안 챙겨주시는 거죠? 네,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럼 주휴수당 그런 것도 없겠네요? 네. 그러나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3년 내에만 아래의 순서를 거친다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수집입니다. 자신의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 기록표를 수집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체불 임금액 책정입니다. 이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알바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알바 노조를 치시고 상담 신청을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입니다. 진정 절차를 하기 전 모아둔 자료로 먼저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을 달라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이 따로 존재하진 않으니 고용주용, 본인용, 우체국 보관용, 세부만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진정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 신청을 클릭하신 뒤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를 누르신 후 사이트의 설명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양심적인 업체와 고용주도 있습니다. 한 기업의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는 최저시급 이상의 봉급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과의 1:1 미팅을 통해 업체 내에서의 불편한 점, 건의할 점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하며 이벤트로 우수 직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는 긍정적 모범 사례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은 현실에 머무른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현실에 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하기도 합니다. 현실에 머무른 파트타임.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